예, 서정국의 법대로 6월 10일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진미파라곤, 이재명 이 비선 캠퍼 의혹을 좀 살펴봤고요. 자, 2부에서도, 다른 곳에서 잘 못 다루는, 알지 못해서 못 다루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조국 패밀리, 다시 위기의 실현의 계절, 다시 시작된다는데, 얼마 전에 그 보도가 하나 있었죠. 조민 씨, 조국 씨 딸 조민, 이 셀럽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데, 조민 씨는 왜 기소조차 안 하느냐.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자, 그런 그 지적이 한번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기소할 것 같은가요? 지금 이제 요 조민 씨 다루기 전에 예.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 기소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게 좌파 4명의 자식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수사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생각나네요.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는 예. 이동호는 이제 그 도박은 기소 의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매매는 막 재수사 했는데 예. 성매매는 이게 어떻게 그런 원리가 했는데 예. 딱 그 업소가 없어져서 맞아요. 피해 여성도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성매매는 이게 기소하기 좀 어려운데 예. 도박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죠.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게 예. 이재명 아들. 첫째, 예. 조국 외에도 예. 또 누가 그다음에 있죠? 두 번째 추미애 아들. 그 추미애 아들에게 전현희가 황제휴가. 예, 이해충돌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했고 그 황제휴가 그때는 완전 봉했잖아. 예, 예. 그때 동부지검장 김관장인가? 예, 예, 예. 그때 묻었죠. 그것도 이게 항고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직 고금에 있어요. 추미애 아들. 예. 그 황제휴가 이거는 반드시 진실 밝혀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게 탈감을 많이 그때 넣었잖아요. 폭로한 우리 양심선한 장병들이 다 있잖아. 예, 예, 예. 이건 명백하게 탈영입니다. 탈영. 예, 예. 추미애 아들. 예. 물론 이게 또 아들한테 정치자금 카드 잘못 써가 이미 추미애는 벌금 받았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거 말고 황제휴가 이게 기소 앞두고 있고 수사. 예,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문재인이 전사이 사이도 자식이잖아. 예, 예, 예. 사이도 자식이라 봐야지. 예, 예. 그럼- 전사이 예. 서창호 예, 예. 이미 전주지검에서 타이 이스트 항공이잖아. 타이타제. 예. 거기 비행기 빗자도 못 쓰는 놈이 예. 그때 임원 전무 월급에 막 생활비 많이 받아갔잖아. 예, 예. 이거 이게 전면 수사 들어갔습니다. 예, 이미 다 예. 해가지고 예. 시간만 좀 걸리는 거지. 예. 문재인이 전직 사이인데 사이도 자식이니까 예,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조국 딸 조민이 조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좌파의 지도층 중에 지도층 거의 이게 거의 핵심 지도층 아닙니까? 하나하나도 뭐 문제지만 모아놓으니까 와 정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조국 이 자식들이 다 기소를 앞두고 있다. 기소를 앞두고 있고 특히 문재인은 사위라고 하지만은 그 문준용 아들 문준용은 무슨 뭐 그 전에 특혜 그 공개관 특혜 취업 의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미술을 하면서 특혜로 이렇게 뭐 상금 받은 뭐 홍금 같은 거 받은 의혹도 있었고 문다혜 씨도 의문의 태국 이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그 퇴임하고 나서는 무슨 뭐 달력을 만든다 하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논란도 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야. 근데 이재명이가 좋은 말 했더라고. 예. 이동관 특보 말을 인용한 거야. 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예. 근데 이동관 특보 아들은 예. 그때 그날 어릴 때 좀 싸움할 수 있잖아. 피해자하고 화해하고 선처하고 이렇게 끝난 걸 예. 그때 그 전경원이라고 나경원 할 때 경원인데 남자입니다. 예. 정교조 핵심이에요. 예. 정경원 국어 선생인데 예. 이자가 이게 계속 폭로하고 문제 삼으면서 예. 정치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진짜 이게 이동관 특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그걸 공개하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네. 자, 그럼 여기 자식들 보면 네. 문재인, 그다음에 추미애, 조국, 완전히 이재명까지. 야 이재명 너 그런 말 하고 이게 정치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냐? 네. 너 아들이 너 할아버지 그게 할머니죠. 네. 이재명 어머니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그 안마 시소 간 걸 또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를 예. 이런 게 아들을 두고 야당 대표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이번에 그 이동관 특보 건이 있으니까는 이동관 특보 아들 그 문제를 막 문제 삼으면서
지금 맞고는 특보도 사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아들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를 해서 부인은 영원히 그 같은 동심동체지만은 아들은 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남이다. 그 유명한 명언이죠. 아들도 이게 나이 들면 남이라고 했죠. 남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그 불명확한 거 가지고 이재명의 아들 문제는 그 뭐 검찰로 송치까지 했기 때문에 네. 명확한데 불명확한 거 가지고 그 이동관 사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4명 예, 옆으로, 먼저 말씀드렸고 예, 옆으로 샜는데. 옆으로 센 건 아니고 4명 중에 하나가 예. 조국이죠.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넓게 접근하는 예,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조민이부터 예. 보면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조민이는 애로 생각하고 아니죠. 정유라는 애 엄마로 생각해요. 네, 예. 보통 정유라가 애가 3명이야. 예, 그러니까 정유라는 애 엄마고 예. 조민이는 결혼 안 하니까 애라 생각하는데 예. 이식이 그래. 예. 정유라가 애를 처벌하니까 조민이 처벌할 때 애를 처벌하는 건데 근데 이제 나이 적어 왔잖아요. 예. 정유라가 예. 1996년생이야. 96년생. 학교 들어갈 때 진짜 애입니다. 얼마 안 되네. 미성년자 했어요. 예, 예. 96년생이면 예. 2006, 2016, 28. 2016년에 20살이잖아. 예. 근데 이 정유라 사건 터진 게 언제입니까? 한참 전이잖아. 그렇죠. 학교 이화여대 입학할 때는 14살 애예요. 예, 예, 예. 정유라는 예. 96년생이야. 근데 조민이가 91년생. 네. 5살 많아요. 예. 조민이가 정유라보다 5살 많아요. 예. 대학 들어갈 때도 성인입니다. 대학원은 특히 의전원은 대학원이잖아. 그렇죠. 대학 졸업한 사람이 가죠. 예, 다 20대 충분히 중반. 범죄 능력이 있는 20대 중반. 예. 성인이잖아. 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정유라는요. 음. 그때 무슨 죄로 처벌했냐면 엄마가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거 목에 걸고 가라 해가지고 걸고 갔다. 예, 면접하는데. 이게 다예요. 예. 정유라는 아무것도 몰라. 예. 맞잖아요. 예. 뭐 최순실이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근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은 면접할 때 장이 자랑스럽잖아. 예, 예. 가짜 금메달 아니잖아. 진짜 금메달이에요. 예. 그때 같이 딴 사람이 하나그룹의 그 두채 김동선입니다. 예, 맞아요. 맞잖아요. 예. 하나. 김성현 아들. 예, 예. 같이 금메달 단체전 예, 예. 땄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정유라는 진짜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유라가 외국에 도피하니까 덴마크 그때 기억나죠? 호텔에 예. 막 범죄인 인도하고 예. 그래서 그게 잡아왔잖아.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2번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그때 누가 청구했냐? 중앙지검의 특수부장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예. 이원석 총장이 13번인가 특수부장 할 때 영장 청구해서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돼가 패배한 게 정유라 건입니다. 그래요? 나머지 다 잡아였어. 이원석 총장이 청구하면 다 발부돼. 예. 그만큼 수사 잘하잖아. 잘하는 거네. 근데 정유라는 어린 데다가 잡아나니까 이제 그때 분위기도 가라앉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영장이 2번 기각된 거죠. 이 사건입니다. 야. 자, 그러면 이 정유라가 책임이 크냐, 예. 조민이가 크냐. 예. 나이로 보나 정유라는 엄마가 메달 따고 그냥 면접 가다가 감기 다 안 돼. 예. 이렇게 범죄인 인도까지 비용 들이고 하고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조민이는 뭐 정유라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7대 스펙을 가짜라는 거는 조민이가 더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서울대 공익 인권법에도 안 갔고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뭐 호텔 그 인턴 안 했고 동양대 표창장 받은 동양대 일 안 없고 했고. 지가 모르느냐고요. 자기가 제일 알죠. 제일 잘 알잖아. 그런데 애냐고. 가짜로 만들어준 건 다 제출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제까지 아직 공범으로는 적시가 돼 있어. 정경심하고 조국 기소장에 예. 조민과 공모하여 예. 공범으로 돼 있다. 공범이면 공동 범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일가족을 전체를 기소하는 게 검찰도 마음에 좀 걸리는가 봐. 그래서 이제 처리를 안 하고 두고 있은 거죠. 지금 이게 중앙지검의 공판 5부에서 들고 있습니다. 조민 사건을. 중앙지검의 공판 5부에 이제 그 조민 사건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장검사가 김민아 부장검사예요. 김민아 여성이에요. 여성이네. 이분이 조민 사건을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판을 유지하니까 그러면 조민도 공범이니까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 내려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8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까지는 결론 내립니다. 2달 남았네, 2달. 2달.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기자들 취재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불기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기소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반드시 뭐- 기소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도 그때 영장 청구했고 예. 무엇보다 여기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게 숙명여고, 아, 그 쌍둥이. 숙명여고 있잖아요. 예, 고3인데도 형사재판으로 넘겼어요. 고3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아버지가 주범이 3년 받죠. 예. 근데 애들 진짜 그 숙명여고야. 예. 애들이잖아. 예, 고3. 예. 근데 애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그러니까. 기소했잖아. 예. 그러면 이 애들하고 예. 그다음에 조민하고 비교해보라. 저는 그때 20대 중반 때 다 한 거고, 다 가짜인 줄 알면서 막 제출을 한 거고. 지금 여기 검찰은 고민하고 있는데 예. 결론은 이게 8월 달까지는 결론 내려줘야 되고 예. 지금 이게 기소 쪽으로 검찰이 예. 좀 이게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씨도 지금 1심에서 2년이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법조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정경심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남편까지 구속시키는 건 그렇지 않느냐.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소한다고 구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럼요. 기소는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일가족을 다 재판 받으러 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속은 좀 안 시킬 수 있어도 그 가족 다 구속시키는 건 좀 그렇다고 쳐도 기소하는 건 재판 받자는 건데 그거마저 안 하는 거는 거의 뭐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거 안 하면은. 지금 이게 부부도요. 구속한 예가 많아요.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임창열 아, 맞아요. 그 부인이 주혜란 씨인가? 예, 조혜란. 맞죠? 조혜란. 예. 임창열. 예. 부부간에 이게 처벌하기 많습니다. 아, 예. 아니 부부가 공동으로 살인하면 둘러 구속해야지. 예. 그런 관행이 어딨냐 말이야. 하나만 이게 구속하는 관행이 없는 거예요. 저는 조국이가 따지고 보면 이게 정경심보다 가볍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다수의 위조 스펙은 둘이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죠. 대부분 이게 공모고, 예. 그다음에 서울대 인권법센터나 예.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있잖아. 예. 이거는 이게 조국이밖에 몰라요.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뇌물도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조국이 보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게 국기를 흔드는 사건 아닙니까? 네. 유재수 이걸로 이렇게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대부분은 같이 위조하고 조국이가 단독으로 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유재수도 있고. 근데 정경심에는 4년 받고 또 추가로 1년 받아 5년이죠. 5년이죠. 근데 조국이는 2년 준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근데 그것도 불구속해 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1심의 그 재판부가 네. 저는 이게 완전히 형평을 잃은 네. 이런 게 잘못된 판결이라 보고 항소심에서 이제 그 형을 적정하게 올려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네. 이래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기가 다 돼가나요? 9월달. 다 돼가고 또 지금 대법관들도 바뀌고 하는 거는 오늘 보니까는 새로 대법관이 바뀌면은 중도 보수가 8, 진보가 7, 뭐 이런 식, 그렇게는 아니고, 전부 몇 명이죠. 그러니까. 14명,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예. 이제 거의 뭐 반반 정도? 네, 반반 정도 된다고 될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법원 행정처도 다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판사들, 주요 재판하는 판사들의 이 판결 같은 것도 정말 정상화가 될 수 있어요. 예. 정상화 되면은 조국에 대한 엄단도 내려질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대법원 출장 한마디만 드리면, 예. 제가 여기 방송마다 여성 3명은 다 이게 그 좌파다. 예.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적임자는 서경환 이랬는데 서경환 고법부장이 대법관 추천됐어요. 예. 그다음에 저하고 대학 동기 권영준 이 친구는 이제 그 사법고시 수석해가지고 서울대 교수인데 네. 우리나라 민법 실력은 최고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김명수가 네.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원칙대로 가니까 자기가 구속되면 안 되잖아. 네. 자기 처벌을 면하려고 네. 딱 이 대통령실에 타협해가지고 서경환, 네. 그다음에 권영준 교수 네. 2명을 추천했다. 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죠. 네. 저는 이제 서서히 바로 잡혀간다고. 네. 이거는 이게 조국이 안 되는 지옥과 같은 현상이다. 네. 자기 대법원 곧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바뀌어 있어. 네. 그 조국으로서는 이제 희망이 없죠. 대법원에.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법대 동기가 벌써 대법관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속 잊어먹던 점은 그랬어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자, 저는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왜 1심에서 뭐 2년밖에 안 되느냐, 그 법정 구속 안 시키느냐, 그리고 또 재판 미루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조국을 수사한 검사들이나 조국을 재판하는 판사들 중에서 조국의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이제 그 판사는 영향이 많이 있죠. 판사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미룰 수 있는. 검사들도 약간 이게 친정권 검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김태훈이나 그다음에 그 위에 이종건, 그 위에 심재철, 뭐 그다음에 총장들 있잖아. 김호수나 여러 사람들 이성윤 이런 사람들에게 잡하니까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근데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제 그 운동권 출신들이 성적만 좋으면 다 판사는 갑니다. 근데 검사들은 면접에서 좀 걸러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들 중에 나이 많은데 운동권 하다가 성적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판사 많이 가면 조국이 동료도 있고 선후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법원이 검찰보다 훨씬 더 좌파가 많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좌파, 우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아무리 후배고 교수라도 이념에 따라갑니다. 이념에 따라갑니까? 내가 여기 뭐 철저하게 내가 보수다. 이럴 때는 이게 조국이가 뭐 1년 선배고 2년 선배고 어쩌고 해도 근데 무자비합니다. 그거는 게 뭐 선후배 이런 거는 서울대에서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이념이 내가 보수냐 좌파냐 여기에 많이 차오든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지도 교수가 조국이었다는 거예요. 예. 지도 교수가 조국이어서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김남국은 뭐 중앙대와 전남대 로스쿨을 나왔지만 그 대학원 석사를 조국 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사는 이게 그 행정법인데. 이원우 교수가 지도 교수고, 근데 조국이도 자주 만나죠. 지도 교수는 이원우 교수입니다. 행정법 전공 김남국이는. 근데 그 김남국이든 최강욱이든 원래 좌파니까 조국과 친한 거지. 제 말은 그냥 서울법대 선후배라고 해서 조국을 봐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더 무자비합니다. 아니 그랬다 하자면 이게 한동훈 장관도 서울대 조국 후배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호하게 그렇죠. 처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그 다음에 조국 수호하면서 조국 사진을 놓고 뭐 밤에 기도하며 잠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인연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통 사회에서는 작용을 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 없다. 어떤 이념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선후배라고. 그럼 하긴 거의 판사 검사 중에 한 70%가 서울법대 아닌가요? 뭐 그 정도는 안 될 거고요. 아마 이제 그 판사 출신 중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은 서울대 많아요. 서울대 아닌 분들에게 도중에 나가는 분이 많아요. 아마 승진 제도가 있다 보면. 근데 뭐 옛날에는 한 절반까지 됐는데 요즘은 이게 또 로스쿨 되면서 확 줄었죠. 알겠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한양대 법대 나왔던데. 여기 저하고 동문인데. 노태학 선관위원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했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 감사원은 받긴 받는데 우리 이번에 특혜 채용 의혹 이것만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은 무슨 소리냐 감사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그동안 뭐 해외 여행 가면서 뭐 돈 쓴 거 뭐 재정 문제부터 어떤 선거 관리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게 헌법기관 간의 충돌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우리 대만 있잖아 장제서 옛날에 그 중화민국이요 장제서 그때는 이게 오권 분립 제도입니다. 오권 분립인가요? 그때는 막 검찰도 분리돼 있고요, 고시도 분리돼 있고 지금 이거 오권 분립이죠. 그럼 이게 선관위는 우리나라는 이게 뭐 사권 분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행정부, 국회, 법원, 선관위. 이거 선관위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권 분립이 아니고 상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 그래서 이게 선관위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을 뿐이지. 실제는 이게 그 행정부 소속이에요. 뭐 검찰이 준사법기 안에도 행정부 소속이잖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제 우리 상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감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이나 헌재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선관위 3,000명 이 기본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라 봐야 돼요. 상권 분립에서는 선관위가 사법부 소속 아니잖아요. 입법부 소속 아니잖아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큰 틀에서는 원래 행정부 소속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때 3.15 부정선거 때
그때 이후에 뭐 헌법기관으로 따로 뭐. 근데 됐다고. 원래는 이제 그 행안부 있잖아요. 예. 행안부에 그서 관리했고, 이제 그 60년에 그 4.19 때. 예. 그런데 헌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독립기관인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는 독자성 가진다는 거지.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상권 분립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는 이게 그 행정부의 일원이고, 예. 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회계 감사는 당연히 받는 거고, 예. 예. 원래는 이게 감사원의 직무 감찰까지도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다만 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 감사가 제한되는데 예, 예. 이번에 뭐 불법 인사 채용이라든지 예. 또는 이게 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 있잖아 북한 예, 예, 예. 이런 거는 이게 저는 거부하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 예. 앞으로도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감사 안 받으려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특혜 채용만 감사를 받고 안 받으려고 지금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예. 앞으로 안 받게 하려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옥권 분립 체제도 아닌데 상권 분립 체제에서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노태악은 지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명된 것이 묘합니다. 이 4월 달에 지명이 됐는데 작년 4월 달에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죠. 이겨서 취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취임은 5월 10일 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뭐 사실상 지명을 한 격이 된 거죠. 그 노태악은 지금 끝까지 버티겠다는 건데 버티겠다는 이유가 우리가 다 나가면 총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총선 관리를 하겠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보면 대법원장 포함해가 14명 있잖아요. 그 중에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보통 이게 법원행정처장을 합니다. 아, 그렇죠. 법원행정처장. 예. 이분은 이제 그 재판을 면제를 해줘요. 예. 대법원에 가면 4명이 한 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보통 3개 조가 재판을 합니다. 4명이 3개 조. 예, 그러면 이게 12명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면해준다 했잖아. 그럼 13명이죠. 13명이네.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 하면 14명. 14명. 여기 예. 맞죠?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 서열, 법원행정처장 다음 서열이 보통 이 선관위원장을 옛날에 했어요. 아, 고참이. 예, 고참이. 예. 근데 재판을 면해주질 않아요. 맞잖아요. 재판합니다. 대법원의 재판 뭐 합의보든 뭐그 모든 부에 재판. 다 들어가는 거. 12명, 예, 예, 4명이 한 조가 된다 했잖아요. 예, 예. 거기 재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네요. 4명씩. 근데 그 재판이 얼마나 힘드냐면 하루에 네. 대법원에 오는 게 하루에 700건이에요. 하루에 700건. 그게 3개 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대법관이 재판을 면해주지 않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재판하기도 바쁜데 예, 예. 선거관리위원장 이거는 뭐 어떻게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제가 법원행정 다음 서열로 고참이 안 됐잖아. 근데 김명수가 오면서 말단을 시켜. 내 말 잘 듣는 좌파로. 아. 그게 노정희하고 노정희. 그게 노태악이 아닙니까? 노정희는 둘 다 이게 최신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고참. 그러니까 원래 인기가 고참이. 많이 남아있죠. 신참이니까 노태악이가. 아, 맞아. 그 앞에 건순이는 고참이 했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게 다 법원행정 다음 서열이야. 예. 다음 서열이. 아. 그것도 좋은 자리잖아. 의전 서열로 치면요. 예. 그것도 이게 우리나라 6입니다. 아, 그렇죠. 의전 서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자리인데 뭐 하는 일은 일 안 하죠. 그냥 겸직공화. 그래서 이게 그 선임이 하다가 완전히 김명수 때부터 무너져가지고 노정희하고 예. 노태악이가 한 노정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니까 그렇죠. 바로 직계고. 예. 노태악이도 이게 노태강의 그 동생이거든요. 예. 문재인가 좋아하는 참 노태강. 나쁜 공무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했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선관위가 모순되는 게요. 예. 자기들은 독립기관을 하잖아. 근데 지금은 사법부에 하급 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예. 지방 가면요. 전부 이게 판사가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말은 이게 사법부의 산하기관이잖아. 예. 이거부터 바로 잡자고 해야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이게 독립된 기관이면 사법부로부터 독립돼야 되잖아. 예. 근데 이 산하기관이야.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 자, 선거 사범이 노잖아요. 그러면 선거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고발해요? 뭐, 그 상대방에서 고발하겠죠. 아니 선관위가 고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 명의로? 판사 명의로. 예. 판사 명의로 고발해. 예. 근데 그 재판을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지방의 서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예. 판사입니다. 제 동생.
그렇죠. 그러면 판사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위원장 이름으로 도장 찍어 고발이 되잖아. 근데 그 재판을 지가 해. 지가 하진 않겠지. 그 서산 지원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법의 대원칙, 우리 로마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야.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재판하는. 그 엄청난 모순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영 교수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이분이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거는 위헌적인 헌법 관행이다. 그래서 위헌적인 헌법 관행이다. 그렇네. 이게 사법부 산하기관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재판하니까 재판이 안 돼. 그 부정선거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막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법부로 어떻게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을 고발하는 쪽은 뭐 상대방 후보도 있지만은 선관위에서 많이 하죠. 그 검찰의 수사 의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면은 자기가 자기 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순 판사 이름으로 고발하는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거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노태악 뭐 사태 이것도 뭐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만은 아예 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것이 또 급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선관위 이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 임박했는데 그렇죠. 이게 막 전원 사퇴하고 하면 선거 관리부터 개판되잖아요.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로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황골 탈 때 뜯어곤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번에 그 선관위원들도 근본적으로 제일 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조혜주만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조혜주 말고 제가 이게 적은 선관위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옛날에 민주당이 2020년에 추천했거든요. 조성대라고 있습니다. 조성대 선관위원. 조성 이룰성 대 조성대 이 자가 여기 어떤 발언을 했냐 선관위원 되기 전에 그때 박원순 캠프 들어가가 박원순이 만세 만만세 외친 사람이고 그다음에 가장 심한 게 천안함. 천안함은 폭침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개그다. 개그라고 그랬어. 개그맨 할 때 개그. 야 이런 사람에게 민주당이 추천해요. 저는 민주당에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권칠성이든 누구도 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북한 입장이 있다,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한다. 이렇게 해요. 진짜 내 양심에 의해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문재인도 마찬가지, 이재명도. 그러니까 이번에 천안함장이 이재명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를 천안함 폭침이 개그라고 한 게 조성대. 이걸 선관위원 해놓은 거죠. 따라서 이번에 저는 선관위원들 저는 사퇴하고 그다음에 노태악도 사퇴하고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단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새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주 제도 자체를 좀 손절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우선 총선은 그 좀 사람을 바꿔서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보내드린 그 서종욱의 법대로였는데 제가 이 서종욱 변호사님 모시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시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조금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다, 좀 시원한 걸 전해드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서종욱의 법대로가 아니고 지금 송국근의 혼선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1부, 2부를 마치면서 상당히 그래도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진미파라곤 비성캠퍼 의혹, 2부에서는 조국에게 또다시 닥친 시련 이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